지식과 지혜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정통 역사가들이 조망한 당대 사람살이의 구체적 생활 모습,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기존의 경직된 역사 텍스트나 고증 없는 흥미 위주의 재담꾼 이야기와는 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정통 역사가들이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네 부분을 망라하여 조선시대의 진면목을 속속들이 짚어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상징하는 숟가락과 혼자 받는 밥상.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특이한 것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인구가 약 4할, 나이프와 포크로 먹는 인구가 약 3할, 젓가락을 사용하는 인구가 약 3할이라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느 민족이나 모두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에서 10세기경부터 식탁에 등장한 포크는 16세기에 이탈리아 상류사회로 전해져 17세기 서유럽의 식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으나 신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전 유럽에 보편화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15세기의 예절서에서 음식 먹는 손이 반대편 손으로 코를 풀라고 했던 것이나 16세기 사상가 몽테뉴가 너무 급하게 먹다가 종종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기록으로도 당시에 포크가 아니라 손가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일이 서양보다 훨씬 일찍 사라졌다. 손 대신에 숟가락을 쓰기 시작했고 이어서 젓가락을 만들어 숟가락과 함께 썼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 후기를 즈음해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만 쓰기 시작했다. 선조 때의 윤국형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온 중국인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숟가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생각하였고,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도 일본에는 젓가락만 있고 숟가락이 없는 것을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놓은 바 있다. 우리는 숟가락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숟가락을 밥상 위에 내려놓는 것으로 식사를 마쳤음을 나타낼 정도로 숟가락은 식사 자체를 의미하였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숟가락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음식에 물기가 많고 또 언제나 밥상에 오르는 국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일본에서도 국을 먹지만 국이라기보다는 국물에 가까워서 손으로 국그릇을 들고 입을 대어 마시므로 숟가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국은 국물을 마시는 것도 있으나 대개는 건더기가 많고 밥을 말아 먹는 국이다. 미역국, 된장국, 해장국 등 거의 모든 국이 그러하다. 찌개류나 물만 밥도 숟가락이 필요한 음식이다. 게다가 고려 후기에는 몽고풍이 요리가 전해져 고기를 물에 넣고 삶아 그 우러난 국물과 고기를 함께 먹는 지금의 설렁탕, 곰탕이 생겨났다. 특히 국밥은 애초부터 밥을 국에 말아놓은 것인데 이런 식생활 풍습은 전 세계에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젓가락, 숟가락을 모두 사용하여 식사를 하는 유일한 민족이 되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상을 차렸다. 즉 한식탁에서 여럿이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상을 받았다. 서양은 그렇지 않았다. 여럿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접시를 두세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개인용 접시가 사용된 것은 17세기에 가서야 정착되었다. 서양에서 식사 때의 청결이 강조되고 식사 예절이 까다롭게 발전한 것은 여럿이 한 식탁에서 맨손으로 집어 먹던 풍습에서 유래되었으며 포크나 접시도 초기에는 몇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혼자서 상을 받았다. 지금은 집안에서 잔치를 할 때 교자상을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잔치 때에도 독상을 받았던 사실이 당시 기록이나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작은 소반을 몇 개씩 마련해 놓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상에 모이거나 간혹 할아버지와 겸상을 받기도 했지만 성인 남자는 혼자 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서민층의 주부들은 그렇지 못해서 부엌의 부뚜막에서 간단히 먹거나 상 옆의 방바닥에 팝주발과 국 대접을 놓고 먹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런 풍습이 사라진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한 혼자 상을 받음으로 개인별로 정해진 그릇과 수저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아이가 돌을 맞을 때에는 아기 몫의 팝주발, 국, 대접과 아울러 숟가락, 젓가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 술꾼과 나그네가 드나들던 주막, 술막 또는 순막이라고 불렀던 주막은 물론 술을 파는 곳이다. 그러나 대개는 술과 함께 밥도 팔고 때로는 잠도 재워주는 곳이었다. 서울이나 평양 등이 큰 도시의 주막에서는 술만 팔았지만 시골에서는 식당과 숙박업을 겸하고 있었다. 여행객들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는 주막 외에도 역과 원이 있었지만 주로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관리들이 이용했고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곳은 역시 주막이었다. 그러므로 주막은 교통이 유지에 많았다. 정약용이 형님 정약전과 함께 서울에서 남도 유배지로 가는 도중 마지막으로 함께 밤을 보냈던 율정점도 목포와 해남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자리 잡은 주막이었다. 춘향전에서 어사또가 남원으로 행차하는 길에 등장하는 수원의 떡정거리, 천안의 새술막이나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관문, 문경세제나 전라도로 통하는 섬진강 나루터 등 나그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에는 주막이 즐비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주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듯하다. 14년간 조선에 억류되어 있던 네덜란드인 하멜도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고 쌀을 갖고 다녀가 민가에 찾아가 자기가 먹을 만큼 내어놓으면 집주인이 밥을 지어 반찬과 함께 상을 차려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19세기 말까지도 여전했다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주막에서 술 한 잔을 마시면 두부나 부침개 따위 안주 한 점을 거저 집어주었다 하며 밥을 사 먹으면 비록 여럿이 웅크리고 자는 방이지만 군부를 뗀 방에 거저 재워주었다. 그렇지만 시골의 주막들은 값이 싼 대신에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한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갑진만록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주막이 많지도 않으려니와 전라도와 경상도 대로에 있는 주막에도 술과 말 먹일 꼴 그리고 뗄나무밖에 없어 먹을 것을 비롯하여 여행에 필요한 물자들을 두세 마리의 말에 싣고 다닐 지경이라고 하면서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설치와 화폐의 통용을 역설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길손들은 생선이나 된장을 볶은 된장떡 따위 조촐한 행찬을 갖고 다녔으며 말린 밥을 갖고 다니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숙종 때 박민정이 황해도로 암행어사기를 떠날 때에 호주에서 무명과 쌀, 콩 외에 민어 3마리, 조기 3두rum을 받아 출발한 사실을 암행일기에 적고 있으며 요로오냐와기라는 소설에도 주막에 도착해서 저녁밥을 먹기 위해 찬거리로 마른 장과 청어, 반토막을 꺼내는 전경이 묘사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19세기 말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 말에게 꼴을 먹이고 재울 마방이 따로 있다는 것 외에는 주막이나 일반 여염집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한다. 독방을 차지하고 잘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부 자리도 없어서 사치스러운 여행객은 침구를 말에 싣고 다니기도 했다. 군대 생활의 빛과 그림자. 조선시대의 군대 생활은 요즘과 다른 점이 많았는데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무 기간이 길었다. 원칙적으로 16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는 군역의 의무를 담당해야 했다. 요즘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복무 기간이 긴 셈이다. 비록 6개월이나 2년 정도의 기간을 군대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조선시대는 1년에 2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근무한 후 교체되었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에 걸쳐 군역 부담을 졌던 것이다. 때문에 군대 복무는 괴로운 의무로 간주되었다. 둘째, 국가에서는 일반 군인에게는 대부분 월급을 제공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직접 군사활동을 수행하는 정군에게 보를 병종에 따라 지급하였을 뿐 정부는 일반 군인에게 별도의 급료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임진왜란 중 훈련도감이라는 군대가 생기기 전까지 하급 군인은 월급이 없었다. 요즘 현역사병은 물론이고 상근 예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에게도 적으나마 월급이 제공되는 것과는 달리 조선시대 대부분의 하급 군인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그저 군역 담당자들 상호간의 부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셋째, 조선시대의 군인은 종종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나 복장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몇 년 전인가 현역인 아들을 둔 부모에게 당신의 아들이 무기를 잃어버려 감옥에 갈 위험에 처했으니 돈을 붙이라고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요즘 군대는 국가에서만 무기를 지급할 뿐이어서 설사 무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무기를 사서 보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군사 지휘관에게 무기나 복장 등을 검열받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군인 스스로가 돈을 마련하여 그런 물품을 구입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요약: 이 책은 조선시대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생생하게 재구성한 역사 교양서입니다. 왕이나 양반이 아닌 평범한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일하며 여가를 즐겼는지를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그 시대를 직접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